따뜻한 냉정, 개천에서 용 못 난다. 날 때부터 입에 무는 수저의 색깔은 다르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어떻게든 그 색깔을 바꿔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태어날 때 주어진 자산은 없지만 후천적인 노력으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올라타 꿈꾸던 직업이나 원하는 만큼의 재화를 얻어내는 일들이 가능한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모두 옛날 이야기다. 그 사다리는 대부분 끊긴 지 오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부정적이고 단정적이지 않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그렇다. 나는 낙관론자도 비관론자도 아니지만 지금의 세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이 표현만큼 선명한 것도 없다. 사다리는 끊기거나 가늘어졌다. 기회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 기회를 잡는 일이 너무도 힘겨운 시대가 되었다. 개천에서 용 나기가 힘들어졌다. 계층 이동, 신분 상승 이런 것들이 삶의 절대적 가치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현실의 삶을 바꿔보려 했던 사람들에게 무너진 사다리란 곧 절망의 표식이다. 적어도 노력한 만큼은 위로 올라갈 기회가 주어져야 희망의 불씨라도 살릴 수 있을 텐데 이제 노력만으로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절망감을 주는 분야가 교육이다. 2019년 1월 28일자 국민일보 기사를 보자. 계층 세습의 통로로 전락한 교육, 더 견고해진 스카이캐슬이 제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2018년에 발표한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 자료를 인용했는데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가정의 자녀들은 서울의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이 7에서 8% 수준이었고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그 비율은 25에서 30%로 껑충 뛰었다. 부모의 소득과 인 서울과의 상관성을 어느 정도 선명하게 설명해주는 통계다. 쉽게 말해 학업 성취의 전제 조건으로 돈이 작용한다는 이야기다. 아이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 성적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면 애당초 출발선이 다르다.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누구는 50m 앞에서 출발하고 누구는 그만큼 뒤로 쳐져서 출발하는 셈이다. 출발선을 다르게 긋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사교육이다. 한국 사회에서 사교육 비중은 이미 공교육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돈과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집의 자녀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는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현실이 그렇다. 요즘처럼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실에서는 더 그렇다.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환경의 편차 또한 성적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일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방과 후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하는 아이들이 항시적으로 엄마나 아빠의 관리를 받는 아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옛날 같으면 부모가 바빠 신경을 못 쓰더라도 아이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았지만 어디까지나 옛날 이야기다. 이제는 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 그 정보력은 아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모의 영역이다. 부모가 시간과 돈을 투입해야 아이 앞으로 정보가 온다. 학원은 둘째치고 맞벌이들은 학부모들에게서 얻는 정보에도 접근하기가 어렵다. 평소 다른 집 엄마 아빠와 교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등교 시간 직후 학교 앞 커피숍이나 저녁 시간 동네 맥주집은 엄마표 정보 교류의 핵심장이다. 맞벌이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렇다고 맞벌이를 포기하자니 시간은 벌 수 있는데 돈은 못 벌게 된다. 둘 중 하나만 가지고는 역시 경쟁이 안 된다.
맞벌이로도 생계가 빠듯한 시대에 외벌이로는 사교육 같은 건 꿈도 꾸기 어렵다. 진퇴양난이다. 돈으로 사는 정보는 결국 원하는 대학으로 안내하는 고급형 내비게이션이다. 각종 지름길 정보가 한 발 빨리 제공된다. 그 상징적인 단면을 보여준 것이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다. 고액 입시 컨설팅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신뢰다. 돈이 있으면 너도 나도 정보를 향해 돌진하고 그 정보가 모이는 곳은 집값까지 오른다. 진입 장벽이 계속해서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왜 드라마에 스카이캐슬이라는 제목을 붙였는지 충분히 이야기가 가는 대목이다. 캐슬, 즉 성처럼 장벽이 높아진 곳들이 이른바 교육 특구를 형성하고 매년 진학 성적으로 그 이름값을 증명해낸다. 2019년 1월 21일자 동아일보 기사, 강남 상구, 양천, 노원 등 진학률, 다른 구와 격차 최고 11.5배는 위와 같은 문제를 집중 진단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지역 중학교에서 과학고, 영재고로 진학한 학생이 총 2,574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강남구 출신이 3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가 28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는 내용이었다.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지역은 중구 6명이었는데 단순 인원으로만 비교하면 1위인 강남과 64배 차이가 났고 1만 명당 합격 비율로 환산해도 11.5배나 격차가 났다는 게 기사의 요지다. 신문은 그 결정적인 이유가 역시 사교육에 있다고 지적했다.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 없이 서울 지역 과학교에 붙는 학생은 0명이라고 봐야 한다. 전문 사교육 지원 없이는 도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어느 입시 컨설턴트의 인터뷰도 덧붙였다. 예전 같으면 그저 학력고사나 수능 같은 공인시험 하나만 잘 봐도 어떻게든 길이 열렸는데 지금은 수시와 내신 비중이 높아져 더 어려워졌다. 요즘 학생들에게는 객관적인 공인 성적보다도 어쩌면 학생부의 적을 특기사항이나 세부 능력 같은 이른바 스펙 쌓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그 분야에도 어김없이 돈을 앞세운 사교육이 개입한다. 스펙 전략을 짜주고 관리하면서 기천만 원씩 받는 컨설팅이 등장하는가 하면 내신 공략을 위해 학교, 교사별 성향을 일일이 분석하는 학원들도 부지기수다. 하나같이 없는 집 살림으로는 붙잡기 힘든 사다리다.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고 내놓았던 어설픈 공교육 제도들은 마치 풍선 효과처럼 다른 쪽 부작용을 돌출시키며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중앙일보는 2019년 1월 14일자 기사 한번 삐끗하면 스카이 어려워 90%는 들러리에 한 입시학원 관계자 인터뷰를 실으며 잘못된 교육 제도로 인해 나머지 90% 가까운 아이들은 방치된다고 볼 수 있다. 심하게 말하면 들러리라는 표현도 인용했다. 그 표현대로라면 90%의 들러리가 방치되는 사이 10%의 선택받은 소수가 사다리를 향해 먼저 출발하는 셈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상징적 한 컷일지도 모른다. 사다리 없이 맨손으로 기어올라 간신히 대학의 관문을 통과했다면 그 다음은 또 어디인가? 직업 전선으로 나가면 거기는 사다리가 제대로 놓여 있을까? 출세로 가는 사다리는 둘째치고 정규직 입사 자체가 바늘구멍이 된 현실에서 정년이나 승진 같은 소박한 희망마저도 누구에겐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다. 이미 이루고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큰 사치도 사치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 본인이 밟고 올라간 사다리가 지금은 끊어지고 없다는 사실도
어쩌면 모를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관료처럼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 입에서 자꾸 실언이 나온다. 무너진 사다리를 복구시킬 책임을 진 사람들이 그저 열심히 해봐요, 하다 보면 돼요, 이런 식의 허무한 이야기만 반복한다. 약을 내놓아도 시원찮을 판에 상처에 소금만 뿌리는 셈이다. 지금의 기회 환경 자체가 자기 때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지각하지 못하면 공감 없는 충고만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된다. 문제 해결은 점점 더 요원해진다. 그래서 대중이, 언론이 계속 알려줘야 한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들이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란 배는 결국 산으로 갈지도 모른다.